안녕하세요. 톡톡사연 박지안입니다. 오늘 사연은 20대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직 젊으신 분인데 시댁과 좀 힘든 일을 겪으셨나봐요.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리고 순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은 결코 남들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연을 맺은 시가 식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할까요? 구독자분들께서 이 사연 들어보시고 사연자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어린 사연자분이 어떻게 했어야 할지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톡톡 사연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이사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살던 곳에서 이사 나왔거든요. 저는 요즘치곤 좀 일찍 결혼한 편입니다. 최근엔 결혼 나이가 점점 더 늦어져 보통 30대 초반에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대학 때 새내기로 들어가서 만난 복학생 오빠와 오래 사귀어서 결혼하게 됐거든요. 워낙 사귀길 오래 사귀었죠. 대학 1년 때 시작해서 휴학도 했고 졸업하고 나서도 1년 정도 있다가 결혼한 거니까 5년도 넘게 사귄 거네요. 남편과는 5살 차이였는데 남편이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도 절 기다려서 결혼했어요. 사실 남편이 절 기다려줬다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졸업하고 나서 남편, 그러니까 당시 선배이자 남자친구는 바로 취직을 못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워낙 취업이 어렵기도 했고 남편은 그렇게 학점이나 스펙에 목매는 스타일이 아니었던지라 취업이 좀 힘들었어요. 저도 대학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었으니 그 면도 남편을 탓하지 않긴 했죠. 어쨌든 남편이 취직하고서 1년 정도 있다 저와 결혼하게 됐는데 1년 동안 직장 다닌 사회 초년생이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아예 대학 졸업하고 일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게 당연했어요. 전 어릴 때라 경제관념이 거의 없었고 결혼 생활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 상태도 결혼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 될 사람은 그때 이미 그래도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당시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은 저에게 결혼이 결정되면서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자기야, 혹시 자기 집 여유 좀 있으신가? 여유? 무슨 여유? 아니, 왜 경제 사정 말이야. 그건 왜? 나 잘 모르긴 하는데. 왜긴, 우리 결혼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양가에서 지원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될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지. 지원을 받는다고? 오빠, 그런데 우리 집 그렇게 여유 별로 없는데? 전 당시에 좀 놀라서 말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정말 여유 없었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일을 다녔고 항상 아껴 살면서 검소하게 생활하셨어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용돈은 모자라지 않게 받았지만 그건 제가 외동딸이라 그랬던 거고 부모님 본인들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편이었죠. 아, 그래? 난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 없다고 해서 여유 좀 있으신 줄 알았는데. 예비 신랑은 좀 실망 눈치였어요. 전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탈을 잡을 만큼 제가 예민한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죠. 우리 집에선 우리 집 구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보태주신다 했거든. 그 정도면 전셋집 정도는 구하는데 도움 될 것 같아. 아, 그래? 와, 3천이나? 말씀드렸지만 전 그때 정말로 돈 개념이 그렇게 크게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 될 곳에서 3천만 원 지원해 주신다 했을 때 엄청 큰 돈이라 생각했었죠. 예비 신랑은 제가 그렇게 반응하니 자기도 뭔가 우쭐한 척 말했어요. 우리 전세 구할 때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래도 결혼하는데 월세로 살 순 없잖아. 좋다. 정말 감사한 일이네. 그래, 그러니까 자기 우리 집에 잘해야 해.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에서 떼어서 주시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너무 사회 경험도 없고 순진했죠.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 잘 살려고 돈을 엄청 많이 떼어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음날 예비 시부모님 댁에 가서 인사드렸죠.
시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두셔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었어요. 시아버지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 집은 어디다 구할지 정했니? 아직이요. 예비신랑이 대신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3천 보태주셨으니 월세 아니고 전세로 할 건데 요새 서울 전세값이 높아졌더라고요. 고민이에요. 서울? 왜 서울로 가려고? 예비 시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저 직장이 서울이라 아무래도 그쪽이. 그게 무슨 소리냐? 이 근처에서 살아야지. 너희 시댁에서 먼 곳에 떨어져 살 생각하는 거냐? 에휴, 부모는 늙어가는데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살면 제 직장이 너무 멀어지는데요? 제 자취방 구한 이유가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였는데. 내가 합가하라고 했니? 뭘 요구했니? 돈까지 보태주면서 그냥 이 근처에서 집 구하라는 건데 그것도 말을 안 듣는 거냐? 얘 새아가, 너도 서울에서 살고 싶니? 신랑하고 말이 된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전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남편이 저와 그리 상의하지 않은 채 예비 시아버지께 말씀드린 건 맞았는데요. 하지만 저도 은연중에 당연히 서울에 집을 얻지 않을까 했어요. 예비 시댁은 경기도 쪽이라 남편 직장이 있는 강남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었거든요. 실제로 남편 될 사람은 직장 근처에서 월세를 얻어 자취 중이기도 했고요. 내가 그래도 크게 마음 써서 3천을 너희한테 보태줬어도 그거에 대해 뭐 크게 바라는 거 없고 너희끼리 잘 살라는 의미였다. 그래도 너희가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처음 신혼생활을 바로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 살겠다고? 예비 시아버지는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 불쾌한 말투로 말씀하셨죠. 전 처음에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온 건데 이렇게 꾸지람 같은 말을 듣게 되어 무척 위축됐어요. 예비 신랑도 좀 주눅이 들어서 고개 숙이고 근처에 방을 얻겠다 했죠. 그날 만남은 그렇게 별로 안 좋은 분위기에서 끝났어요. 오랫동안 사귀었지만 예비 신랑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잘 알지 못했죠. 사귀면서도 자기 집안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 되실 분이 상당히 강한 성격이시더군요. 저는 좀 겁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어른들과 잘 지내는 편이고 예쁨 받을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큰 걱정은 안 했어요. 실제로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처음 시댁 방문 이후 저에게 살갑게 전화도 하시고 맛있는 거 먹자면서 저하고 같이 나가 외출도 하셨죠. 저도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정이 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순하고 말씀도 약하게 하는 분이라 그런지 저한테도 딸 같다며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남편 될 사람은 형제 중 맞이였고 아들만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니 집안에 활기가 돈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결혼 날짜가 다가왔어요. 하지만 남편이 자취방 보증금으로 갖고 있던 3천만 원과 시댁에서 지원해 주신 3천만 원으로 괜찮은 집을 구하는 건 힘든 일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딱히 뭐라고 안 하니까 재정적으로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계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랑 될 사람과 집을 보고 와서 우려했거든요. 엄마, 그래도 결혼 갓 해서는 다들 좀 힘들게 시작하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엄마랑 아빠도 슬레이트 지붕 단칸방에서 너 낳고 시작했는걸? 그렇지? 근데 집 구할 곳 보고 오니까 좀 속상하네. 왜? 김서방이 다 알아서 한다고 호언장담했었잖아. 오빠가 모은 돈이랑 시댁에서 보태주신 돈이 있어서 거기 예산 맞춰 찾아다니는데 전세로 찾아다니니까 진짜 단칸방밖에 없어. 원룸 이상은 구할 수가 없네. 예산이 얼만데? 6천만 원. 뭐?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사실 저희 집 인사드리러 왔을 때 남편 될 사람이 자기 집에서 지원해준다면서 잘 살겠다고 큰소리 쳐놨거든요. 남편 될 사람은 순한 편이었지만 허세도 있고 오기도 있는 스타일이었죠. 예비 처가에 와서 엄마가 잘 대접해주니 자기가 잘할 자신 있다며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은 거였어요. 6천 가지고 어디서 무슨 집을 얻어? 그래도 시댁 근처는 서울보단 저렴해서 다행이긴 해. 그래도
원룸에서 신혼 시작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아니, 김서방은 너더러 그냥 혼수 몇 가지만 해오면 된다고 큰소리 쳤으면서 겨우 6천이라고? 그렇지 뭐. 오빠도 직장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크게 있겠어. 아우, 됐어. 그냥 원룸에서 시작해서 차츰 늘려나가면 되는 거지 뭐. 예, 대체 어떻게 원룸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아우, 세상에. 그래. 너도 김서방도 돈이 없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 못한 내가 잘못이지. 아유, 그래도 너는 돈이 모자란 것 같음 엄마 아빠한테 말이라도 꺼내봤어야지. 엄마는 경악해서 바로 아빠에게 전화해 상의하셨어요. 아빠도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혀를 차셨죠. 5천만 원 정도 여윳돈이 있으니 일단 그걸 내주마. 혼수만 사서 보내면 되나 했더니 이거 참. 에휴, 그 말을 떡하니 믿고 있던 우리가 잘못이었나 봐요. 엄마는 눈살을 찌푸리고 투덜대셨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평소 상당히 검소하게 사신다는 걸 알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했죠. 엄마 아빠 돈은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댁에서 도와주신다는 3천만 원도 정말 감사히 받았거든요. 아무튼 다음 날인가 예비신랑에게 말했더니 5천만 원이나 주셨다는 말에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곤 바로 집을 보러 가서 계약했죠. 원래 원룸 전세를 보러 다녔는데 낡은 빌라긴 해도 투룸짜리를 계약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살만한 집이라 생각 들어서 무척 기뻤죠. 그런데 문득 걱정이 됐어요. 우리 근데 혼수는 어떻게 하지? 그건 일단 내가 돈 벌어오면 하나씩 사자. 그럴까? 그것도 괜찮네. 아마 결혼 경험 있는 분이라면 저희가 했던 짓을 보고 경악을 하실 텐데요. 저와 남편은 그땐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결혼부터 하고 나면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꼼꼼히 시작하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이긴 했죠. 그만큼 저도 물론이고 남편 될 사람도 순진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 집에서 지원했다는 사실을 시댁에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모은 돈으로 집을 구했다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시아버님이 그렇지 않아도 남편에게 왜 그렇게 돈이 없냐고 한 소리 하셨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 했기 때문에 그때 모은 돈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였죠. 시아버지한테 꽤 혼났는지 남편은 풀이 죽어 있었고 전 남편이 가여워서 그러마하고 말했죠. 어차피 집은 일단 구했으니 그 돈의 출처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만 저희 부모님한테 고마운 마음 잊지 않으면 된다. 그런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죠. 결혼한 뒤 시댁 근처에서 처음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부모님과 잘 지낼 생각에 저는 조금 들떠 있었죠. 어른들에게 제법 예쁨 받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미 시어머니와는 상당히 가까워져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도 성격이 강하고 가부장적인 편이지만 그래도 제가 잘하면 언젠간 부드럽게 대해주시겠지, 친해지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남편이 출근하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계시는 편의점에도 들렀죠. 시아버지는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편의점을 차리셨는데요. 원래는 아르바이트를 3명을 쓰고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시아버지가 대신 그 일을 하고 계시다 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 1명과 이교대로 일하고 계셨는데 그래서인지 좀 피곤해하실 때가 많았죠. 아버님, 제가 드시라고 식혜 좀 싸왔어요. 어느 날 저는 시아버지가 일하는 편의점에 제가 만든 식혜를 싸가지고 갔어요. 솜씨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친정엄마한테 배워서 직접 만든 거라 시어머니가 무척 칭찬을 많이 해주셨죠. 그때 딱 날이 더운 여름이었던 터라 시아버지도 드시고 힘내시면 좋겠다 싶어서 무거운데도 짊어지고 갔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들어가서 웃으며 식혜를 따라드리는데도 별다른 말 없이 지친 얼굴로 절 쳐다만 봤어요. 너무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아버지가 식혜 드시는 동안 이것저것 수다를 떨었는데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식혜를 다 드시고서도 별다른 칭찬 같은 것 없이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절 부르셨죠. 새아가. 네, 아버님. 너 편의점에서 일 좀 하자. 네? 시아버지는 힘든 얼굴을 하고서 절 바라보셨어요.
알다시피 지금 편의점이 좀 힘든 상황이다. 수지가 안 맞아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잘랐더니 도저히 24시간 영업이 힘들어. 이규대라는 게 내 나이에 너무 힘들구나. 더구나 지금 일하는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다고 해서 그걸 또 땜빵해야 하는데 요즘은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 편의점 일을요?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전 순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시아버지는 집안 어른이시고 힘든 일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웠죠.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 없는 터라 편의점 일에 대해서 거의 모르기도 했어요. 아버님, 저 편의점 일은 아예 모르는데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니? 에휴, 그런데 넌 어릴 때 아르바이트도 안 해봤어? 부모님이 널 대체 어떻게 키우신 거냐? 시아버지는 좀 불쾌하다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감히 새 며느리가 시아버지 명령에 토를 달았다는 게 못마땅하신 것 같았죠. 전 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딱히 별다른 수를 내지 못했죠. 할 수 없지. 자기가 좀 도와드려. 야간 알바생만 다시 뽑으면 자기가 더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건 그렇지. 알바생 금방 구해지겠지 뭐. 결혼할 때 돈도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뭘 하긴 해야 하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피곤하다는 듯 더 이상 거기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죠. 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란 성격이었고 남편과도 싸우기 싫어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야간 알바생 정도야 금방 구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부터 일이 시작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아침 9시에 나오라고 하셨는데 남편 아침밥까지 차려주고 나가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해본 적 없으니 긴장도 되고 두근거리기도 했죠. 편의점에 나가서 서니까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 눈을 찌푸리셨어요. 너는 사장이 9시에 나오라고 하면 보통 8시 반에는 나와야 하는 거 모르는 거냐? 네? 하지만 9시에 나오라고 하셔서. 무슨 소리냐? 어느 직장 사원이 딱 시간 맞춰서. 에휴, 하여간. 사회생활 못 해본 애는 이렇게 티가 난다니까. 시아버지는 못마땅한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차셨죠. 저는 남편 아침밥까지 차려주고 나오느라 더 빨리 나올 순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편의점 일을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고 그날 오전엔 저와 같이 근무를 하셨죠. 그러면서 저는 옆에서 보고 계산하는 법이나 응대법, 진열하고 상품 정리하는 법 등을 배웠죠. 그날 한나절 정도만 보고 배운 것이라 사실 여러 가지 모르는 게 많았지만 오후가 되니 시아버지는 몹시 피곤한 얼굴이 되셨어요. 너 정말 일을 느리게 배우는구나. 일을 안 해봤으니 빨리 배울 리가 있나? 죄송해요, 아버님. 이런 종류의 일은 혼자서 해봐야 느니까 일단 오늘 일을 혼자 해봐라. 만약 모르는 거 있다면 나한테 문자하고. 난 자고 있을 테니 연락하면 답을 해주마. 네. 솔직히 처음 일해보는 편의점에서 혼자 손님 응대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게 너무 겁났어요. 하지만 그 전날 밤새서 야간 일하고 몹시 필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시아버지한테 더 있어달라는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입만 다물고 한번 견뎌내보기로 했죠. 하지만 곧 얼마 안가 후회했어요. 첫날인데 편의점엔 진상들이 왜 그리 많이 오는지. 어떤 아저씨는 담배 사러 와서 빨리 안 내준다고 소리를 질러대질 않나? 봉지값을 왜 받냐고 카드를 집어던지면서 성질내는 아줌마가 있질 않나?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시아버지께 문자했지만 답은 그냥 적당히 달래서 보내 정도만 올 뿐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적당히 달래서 보낼 수 있는지 전 알기도 힘들었고 그날 정말 짐 빠질 정도가 되었죠. 그날 저녁 7시가 되니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왜 집에 안 와? 지금 편의점이야.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오빠. 근데 왜? 아버님이 교대해주러 오셔야 하는데 아직 안 오셨어. 저런. 나 저녁밥 어떻게 하지?
밥은 있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 먹어. 나도 빨리 집 가고 싶어. 아, 알았어. 다음부턴 7시 전엔 집에 오게 아버지랑 말 좀 잘 해봐. 퇴근하고 와서 저녁까지 내 손으로 차려 먹어야겠냐? 남편은 지친 목소리로 그렇게 불평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 남편한테 저녁밥 못 해준다는 죄책감 때문에 좌불안석이었죠. 어쨌든 전업주부니까 남편 새끼 식사는 제 소관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편의점에 나타나셨어요. 제가 일 시작한 지 12시간째 되던 때라 전 정말 엄청나게 지쳐 있었죠. 시아버지가 뒤늦게라도 나타나시니 원망이고 뭐고 반가워서 진짜 울 것 같았어요. 아,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별일 없었지? 시아버지는 자다 나오셨는지 머리가 엉망이었어요. 아휴, 너 덕분에 그래도 며칠 만에 잠 좀 잤다. 아휴, 야간 알바생 없이 혼자 일을 하려니 죽겠더구나. 늙은 나이에 피곤해 죽을 뻔했어. 다행이에요, 아버님. 그래, 고맙다. 시아버지는 무심하게 고맙단 말씀을 하셨는데 전 평소 어렵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고맙단 얘기를 하니까 뭔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루 내내 진상 때문에 고생하고 처음 하는 일이라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시아버지를 원망했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가 나오라고 하는 시간에 매일 아침마다 나갔어요. 남편이 아침이 너무 부실하다면서 불평하기 시작해서 전 미리 차려두고 밥만 전기밥솥에서 퍼먹으라고 남편에게 얘기했죠. 남편은 한숨을 쉬고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 야간 알바생이 한 일주일에서 길어도 보름이면 당연히 구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열흘가량이 지났는데도 시아버지는 야간 알바생에 대해 입도 뻥끗 안 하셨죠. 전 좀 초조해졌어요. 사실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나와서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진짜 허리가 휘겠더라고요.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밥이 부실해지니 계속 투덜거리지. 전 그것 때문에 좌불안석이라 몸이 따갑지. 그런데 시아버지는 별다른 내색도 없이 그냥 일을 계속하라는 듯 구시지. 그래서 보름째 되던 날 저는 넌지시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님, 혹시 야간 아르바이트생은 아직인가요? 야간 알바생? 아이, 공고 냈더니 몇 오긴 했는데 내가 다 거절했다. 왜요? 영 양아치 같은 것들만 있지 않니? 돈 다루는 일인데 그런 녀석들한테 어떻게 일을 맡겨? 그런데 적당한 사람이 정말 없었던 건가요? 그래. 왜? 벌써 일 그만두고 싶니? 그건 아닌데요. 신랑 식사가 자꾸 부실해지고 제가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해서요. 시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셨어요. 어째 애가 그러냐? 너희 시어머니는 평생 바깥에서 소일거리로 일하면서도 내 식사는 단 한 번도 부실해진 적 없다. 그리고 지금 너 편의점 일한 게 대체 며칠이나 되었는데 벌써 남편 핑계대고 싫다는 게야? 하여간 바깥일 안 해본 티를 내도 너무 내는구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냐? 뻔한 소리지. 내가 너 바깥일은 손수 가르쳐보려 한다. 그렇게 인생 게으르게 살아서 나중에 후회만 남어. 네? 야간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건 좀 미룰 거다. 에휴, 대신 네가 나와서 일하는 것으로 하자. 아버님, 하지만... 제가 당황하자 시아버지는 무척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앞으로 아침 6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근무해라. 내 꽁으로 널 부려먹는 것은 아니니 월급은 50만 원부터 시작하자. 16시간이나요? 직장인들 야근하면 본래 그 정도는 일하게 마련이다. 괜한 소리 말고 내일부터 6시에 나와. 시아버지가 엄하게 말씀해서 전 한마디 불평도 못했어요. 전 고민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월급 주신다는 말에만 꽂힌 것 같더군요. 월 50이라도 그게 어디야. 아버지가 주신다고 할 때 그냥 해. 아버지가 얼마나 돈을 아끼는 분인데 월급 주시는 게 파격적인 거야. 그치만 하루 16시간은 좀... 자기야, 나도 지금 하루에 기본 12시간 이상은 일한다?
아침에 내가 8시에 나가서 집에 12시에 들어올 때도 많잖아. 사실 남편은 야근이 많은 직종이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새벽 출근도 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바깥일이란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납득하고 출근을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16시간을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밖에서 일한다고 해서 남편이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해주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아침밥과 저녁밥 투정 부리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밤에 들어가면 여전히 아침 먹은 그릇과 저녁을 먹은 설거지 그릇이 모두 설거지통에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하루 16시간을 편의점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 그 밤에 다시 또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진이 다 빠졌어요. 게다가 주말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셔서 저는 한 달에 30일을 쭉 계속 일해야 했죠. 얼렁뚱땅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갔어요. 저는 온갖 진상에 시달리고 무거운 물건들을 편의점에 진열하면서 지낸 한 달이 지나고서 월급 50만 원을 받았어요. 일 시작 전 저는 직장인들의 월급보다 이 돈이 훨씬 적다는 걸 알았지만 편의점 알바인데다 어쨌든 가족 가게니까 이 정도만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고생한 것에 비하여 돈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께 했고 시아버지는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내셨어요. 너, 일 시작 전에는 분명 50으로도 괜찮다고 동의하지 않았느냐? 자식이 부모 도와주면서 지금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야? 그냥 기꺼이 무보수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아니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는데 그래도 월 50은 너무... 시끄럽다! 이제 아주 남처럼 제 이성만 챙기려 하는구나. 아주 클러 먹었어.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신혼 때 도와준 3천만 원까지 들먹이면서 시아버지가 계속 화를 내셨죠. 너희 집도 한 푼 안 내주는 걸. 내 아들이 모은 돈하고 내가 내준 돈 가지고 집 얻어먹고 살면서, 응? 대체 무슨 생각이냐? 조금이라도 더 성의 있게 도와줄 생각은 못하고. 그게... 순간 저희 집에서 돈 보태주신 걸 말할까 속이 울컥했어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시아버지한테 속이 불끈 거릴 정도로 화가 났던 게요. 저희 집까지 얽혀 있어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얼굴을 굳히든 말든 계속 화내셨고 전 일단 그날은 입을 꽉 다물었어요. 월급을 받았는데 기분이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집에 오니 당연히 밤 늦은 시각이었는데 남편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했죠. 그런데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편의점 일로 뭐 얼마나 받을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애초에 알고 시작한 거잖아. 하지만 오빠,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다시 게임을 켰어요. 나도 피곤해. 자기도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면 되잖아. 사실 나도 자기가 나가서 일하는 바람에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있다고. 자기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오빠, 아버님은 지금 우리 집에서 돈 보태준 것도 없으니까 내가 당연히 더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야. 이래도 돼? 아니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장모님이 돈 보태주신 거 말할 수도 없잖아. 우리 아버지 내가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자기가 좀 고생 더 해.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야. 남편은 도리어 어쩌겠냐는 듯 당연하다는 태도였어요. 전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그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잘해주리라 생각했어요. 사회 경험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다 저희 부모님처럼 절 대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남편도 시댁도 저와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은 상태로 계속 편의점 일을 다녔죠. 그 상태로 거의 반년은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남편은 제가 집안일 제대로 안 한다고 화냈고 시아버지는 편의점 일에서 실수가 발생한다고 화를 냈죠. 그러다 어느 날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정에서는 제가 시아버지 일을 돕는다는 건 아셨지만 자세한 사정은 모르셨죠. 저는 엄마의 전화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편의점 일 말이야.
왜 그러냐는 엄마한테 전 전후 사정을 전부 말했어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시댁 뒷담화 하는 것처럼 될까봐 전 친정에 자세한 건 아예 말 안 했거든요. 엄마는 짤막하게 대답하면서 제 얘기를 듣더니 물으셨어요. 김서방은 뭐라 하니? 내가 고생을 좀 더 하면 될 거래요. 그냥 처음부터 엄마가 돈 5천 줬다고 시댁에 말할 걸 그랬어. 나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원래 이런 거야, 엄마? 저는 울음이 나오는 걸 참고 물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계시다가 잠시 후 뭔가 참는 듯한 목소리로 조금 있다가 너희 아버지와 이야기하고서 다시 전화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16시간씩 매일 일하니까 다리는 퉁퉁 붓고 몸은 아주 진 빠진 상태였죠. 저는 이제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라도 할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집으로 터덜터덜 가는 길에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반가워하는 저한테 엄마가 굳은 얼굴로 말씀하셨죠. 너 이혼해라. 이혼? 전 순간 멍해졌지만 그래도 침착했어요.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혹사당하는 반년 동안 저 역시도 이혼하면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하지만 저 자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혼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돼서 마음을 먹지 못했던 거였고요. 엄마, 나 이혼하면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 하나 정도 엄마랑 아빠가 책임질 수 있다. 엄마, 지금 너 집에 가지 말고 엄마랑 집에 가자. 엄마는 굳은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곤 제 손을 붙잡고서 곧장 친정으로 향하셨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남편에게 연락이 왔지만 엄마가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 역시도 남편 문자나 전화가 꼴보기 싫어서 그냥 전화를 꺼버렸어요. 다음 날이 되니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반년이나 그 생활했더니 몸이 길들어져 버린 건지 빨리 편의점에 나가 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조바심이 났죠. 하지만 엄마 아빠가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고 전 그냥 그 말씀을 따랐어요. 당연히 핸드폰으로 시아버지 연락이 왔겠지만 전화는 끈 상태로 그냥 두었고요. 그러고서 사흘 정도 지났어요. 엄마 아빠는 어딘가로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다가 무심결에 핸드폰 전원을 켰고 때마침 울리는 핸드폰에 깜짝 놀랐죠. 남편이었어요. 전 그래도 아무리 이혼 생각을 여러 번 했어도 남편이니까 전화를 받았죠. 저를 걱정할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전화기를 통해 던진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이혼당하고 싶어?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화나서 난리치는지 알아? 남편은 속사포처럼 화난 말투로 절 몰아붙였어요. 전 순간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혼당하고 싶으면 말로 해.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거지 같은 여자였어? 엿먹으라는 거야? 뭐야? 그게 아니라 천치 같은 여자 결혼해서 먹여 살리고 있더니 사람 골탕이나 먹이고 결혼하고선 계속 자기 관리도 안 하고 살이나 찌더니 이럴 거면 이혼해! 남편은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질렀죠. 전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이혼해. 뭐라고? 이혼하자고. 지금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겁먹을 것 같아서 배짱 튕기는 거야? 기가 차다는 듯 남편은 어이없어 했어요. 오기가 났는지 남편은 지금 당장 이혼하자면서 도장 찍으러 오라고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몰라요. 전 이혼해야겠다는 결심 외에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지 않은 채 집에 온 엄마 아빠에게 이 일을 말씀드렸고 엄마 아빠가 직접 시댁과 남편을 만나러 가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오기가 나서 이혼하면 여자가 인생 망하는 거지 남자가 뭔 상관이냐, 우리가 얼마나 돈 많이 지원해줬는데 빈털터리로 시집와서 뭐 하는 거냐 등등 별소리를 다 했다더군요. 엄마 아빠는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분들이셔서 조용히 이혼을 진행하셨고 결국 그대로 이혼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어요. 좀 우스운 일이었죠. 제가 반년 동안 그렇게 몸이 갈려가며 고생한 끝이 결국 이혼이었다는 게요. 그런데 그 반년간 계속해서 이혼 생각하며 고생했기에 후회는 전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절 데리고 전 시아버지의 편의점으로 갔어요. 여긴 또 왜 온 겁니까? 시아버지가 험하게 말했어요. 전 저도 모르게 위축됐지만 엄마가 곁에 서서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이제 저한테 월세 내셔야 하니까요. 일단 집주인과 세입자로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지난번에 제가 이 건물 살 때 바뀐 집주인 이름 제대로 안 살펴보셨나 봐요. 저였는데. 엄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전 시아버지의 얼굴은 잿빛이 되셨고요. 사실 친정 부모님이 돈을 아끼고 검소한 편이었지만 부동산은 상당히 많은 편이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 돈은 아니니까 저도 거의 신경 안 썼는데 엄마가 화가 나서 그냥 이 편의점 건물을 사버린 거였죠. 앞으로 월세 꼬박꼬박 입금하세요. 밀리는 거 안 받으려요. 엄마는 그렇게 경고하고서 돌아서셨어요. 편의점 장사가 잘 안 돼서 그간 월세가 제법 밀려왔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면서요. 뒤돌아보니까 시아버지가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떡 벌리고 있더군요. 몇 달 안 지나 편의점은 월세를 못 내고 쫓겨나듯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후 엄마가 얻어주신 집으로 옮겨와서 살고 있어요. 이혼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여럿 있더라고요.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박차고 일어날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빨리 이혼하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